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또다시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대한민국 역사의 매국노가 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할 것인가? 아니면은 미국 금리만 보고 미국 연준을 따라서 나라를 팔아먹을 것인가? 갈림길에 선 한국은행이다. 자, 그렇게 해석한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IMF 출신 이창용 총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금리 인상에 대한 구실만 찾을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어요. 굶어 죽든 말든. 네, 이 부분들을 우리는 유심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경기 둔화를 공식화했습니다. 지금 수출 끊기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자, 여기서 플러스 뭐가 되냐? 소비입니다. 자, 이게 악순환이죠. 악순환. 선순환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악순환.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소득은 반드시 줄어듭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일자리가 같이 줄어드는 거죠. 수출이 안 되니까. 소비적인 측면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왜 소비가 주춤하게 됩니까? 이자 때문이죠. 이자. 금리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미국 따라서 올리니까 경제 사정이 전혀 다른데 이자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뭐 소비를 하겠습니까? 이런 경제적인 대한민국 상황을 고려를 하지 않고 금리만 계속적으로 올리다 보니 대한민국 망해라고, 자, 한국은행의 이 작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출 증감률을 보시면은 이거 IMF 이후 우리 통계 사상 이후 처음입니다. 이런 사태가.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없죠. 네, 지금 생산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지금 이런 지금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가공을 해서 이제 완제품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엇이 시급합니까? 지금 굉장히 시급한 게 뭡니까?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제가 이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골로 갑니다. 골로 가.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 다 골로 갑니다. 자, 이 상황을 전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그리고 금리정책을 만드는, 자, 이런 사람들이 빨리 물갈이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만 연준이 이사입니다. 금리 결정하는. 자, 그래서 인플레 목표 달성 용언하고 금리 인상은 지속해야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 미국만의 문제죠. 미국만의. 이건 미국만의 고유적인 문제다. 자, 이것은 지금 구조적인 또 문제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어떻게 한다? 네, 금융 완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 완화. 왜? 우리나라부터 지금 살아야 되니까. 자기 나라부터 살아야 되고 자기 국민부터 살아야 되니까. 자, 미국의 이런 문제들은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근본적인 것은 고용이라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전 세계 일자리들이 미국이 다 빨아들였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 때 이런 정책을 썼었죠. 리쇼어링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항상 경제 정책을 어떻게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차를 두고 몇 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에서 만드는 이 리쇼어링 정책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오일 쇼크와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오일 쇼크와 현재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자, 지금 오일 쇼크를 자꾸 비교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오일 쇼크는 어떤 문제죠? 이거는 외부 요인이죠. 외부 요인. 자, 외부에서 나타나는 오펙이라는 지금 이쪽 중동 전쟁이라든가 73년, 79년 1, 2차 오일 쇼크 때, 그러니까 자국에 있던 순수한 요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지금 이런 물가라든가 이런 문제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부 요인이죠. 내부 요인. 어떤 내부 요인? 고용 시장. 고용 시장에서 촉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일 쇼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가 잡혔습니다. 왜? 외부 요인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내부 요인이죠. 고용 시장, 미국 자체의 고용 시장에 따른 물가 상승이 우러나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로는 이거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리. 미국 사람도 이거 알고 있어요. 금리로는 금리 처방이 이거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 유일한 방법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공장을 전 세계로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라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 예. 현지화 시켜버린 거예요. 미국의 공장을 왜 닫습니까?
저렴한 국가에 공장을 다 옮겨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 있는 공장을. 이 초박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야지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경기 침체가 되니까 물가는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 금리 인하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결국에는 오일 쇼크 같은 외부 효과와 지금 같은 고용시장에 따른 내부 효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고용시장 수수께끼 수수께끼도 아니죠. 왜 지금 보시면은 대공황 때 29년 이후 지금 실업률 지금 보시면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최고입니다. 최고로 낮아요. 일자리가 넘쳐납니다. 일자리가 51만 개 1월 달에만 51만 7천 개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소매상들은 일자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일손이 부족해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임금을 높일 수밖에 없죠. 임금을 더 안 주면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일손은 당장 부족한데 뭔가 생산을 해야 되고 지금 음식점에 그릇도 닦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손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게들 그리고 기업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대충 살아도요. 연봉 1억이에요. 연봉 1억. 그 정도 지금 일자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라고 했을까? 내부 효과라고 했죠. 내부 효과. 미국만의 효과다. 오일 쇼크는 외부 효과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임금이 올라가니까 또 어떻게 돼? 물가는 또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 미국만의 문제란 겁니다. 미국만의 문제. 전 세계 국가는 이런 문제가 없어. 미국만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만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은 금리를 다 내리고 미국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만 금리 올리고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내리는데 외환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환율은 어떻게 될 거냐? 환율은요. 자국들이 금리를 올리나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나 내리나 지금 외환시장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 중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환율 시장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이다? 미국의 통화정책밖에 없어. 금리 결정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자리가 많습니까? 미국에. 세계 일자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거예요. 미국이. 트럼프 때 이 정책을 만들었잖아요. 이 정책이 뭡니까? 리쇼어링 정책. 리쇼어링.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여도는 우리나라가 제일 1등이에요. 1등.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미국으로 다 밀어줬어요. 공장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쳐나는 거죠. 일자리가 미국에. 임금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소비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이런 이 선순환이 계속 이어진다고 그랬죠. 이런 효과. 소득이 증대하고 또 제품 가격도 올라가고 네. 그럼 소득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자리 늘어나고 일자리 늘어나니까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도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나니까 물가는 또 올라가고 또 어떻게 돼? 또 일자리 또 늘어나고 고용 일자리 또 늘어나고 이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 케인즈가 말했던 이것들이 승수 효과 그리고 가속도 원리, 가속도 이론 이런 것들이 계속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만에 대한 문제고 자 그렇다면은 한국은행은 어떻게 지금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한국은행은 동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동결이 아닙니다. 인상도 아니에요. 인하를 시켜야 됩니다. 인하. 아까도 보셨죠? 우리는 침체로 들어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침체에 어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은행 모든 사람들 위원들하고 통화위원들하고 전부 물갈이 다 시켜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이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장기 불안에 빠질 수 있다. 장기 불황에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금리 인하를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경기 활성화 정책을 해야 된다. 경기 활성화. 자, 이거 굉장히 시급합니다.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로 금융 완화 쓰고 중국도 금융 완화 주담대 금리 3%로 일제히 다 내리고 하는 상황이 이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한국은행만 바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10원 죽기 하고 있습니다. 10원 죽기. 10원 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경기 침체가 심각합니까 이거. 한국은행 그 사람들이야 잘 먹고 잘 살지. 이 침체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다음 세대, 지금 세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무엇이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뿐만 아니고 전부 물갈이해야 됩니다. 이거. 대한민국을 살릴 것인가. 나라를 팔아먹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에 기로가 서 있다.
자, 지금 한국은행 임명권자가 지금 대통령입니다.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